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8일입니다. 예, 일요일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26년도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내년에 2026년도 골드 실버 시장 예측이라는 이제 시리즈로 제가 내보낼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2026년도에 지금 달러 방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골드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달러입니다. 그럼 달러 방향을 알면 어느 정도의 골드 시장이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 골드와 실버는 거의 커플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골드의 향방을 알면 실버의 향방을 거의 80% 이상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골드와 달러 역학관계, 골드 실버 시장에 영향을 줄 달러의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 제가 주말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댓글이 달렸고, 이게 뭐 세력이다 아니다, 또 어떤 분은 뭐 30% 손해를 보면서 그런 이 세력이 붙을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지금 30%의 이 리스크를 안고 세력이 붙는다, 그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시고요. 그거는 뭐 국내에 이제 실버 시장의 그 지금 유통 구조를 가지고 드린 아마 드린 댓글을 단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우리 국내의 실버 시장 가지고 전 세계의 실버 시장 영향을 못 줍니다. 예, 한국 시장만 가지고 못 주고요. 특히 아시아가 다 붙어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소한 지금 전 세계에 이 어떻게 보면 선수들, 고래들이라고 얘기하죠. 뭐 우리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조지 소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이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 뭐 대량으로 뭐 몇백억을 산다 하더라도 이 전 세계 시장에는 영향을 크게 못 줍니다. 예.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제가 이 세력들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뭐 이미 중국의 정책,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건 이미 시장 반영이 다 됐습니다. 네. 제가 어제 주말장에 10% 이상을 찍는 거 보면서 이거는 그 비슷한 예가 하나 있었어요. 언제냐면 2022년도입니다. 2022년도에 2020년도에 정점을 찍고 나서 2021년 2년 조정을 받았죠. 그때에 주식하는 세력들이 실버를, 그때 이제 코로나가 오고 난 이후에 실버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1년에 생산되는 그 실버를 자기들은 몽땅 매집을 해버리면 실버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게임 주식하는 친구들이 전체부터가 아예 공개적으로 실버를 매집을 했어요. 그때 뭐 30불, 29불, 28불 했던 게 35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친구들이 석 달 만에 손을 들었어요. 왜 들었느냐? 그때에 실버에 막 그렇게 되면 이 소위 이제 세력들이 붙어야 되는데 안 붙죠. 예,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띄울 수 있는 재원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뭐 미국 그 정권 시장에서 유명한 세력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구조적으로 세력들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재고 바닥이고 계속 투기 수요는 들어옵니다. 투기 수요가 들어오기 때문에 개미들의 투기 수요, 뭐 이런 중소의 투기 수요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말장에는 제가 그래서 판단한 게, 이거는
조지 소로스급의 지금 이 뭔가 세력이 붙었다. 그 다음에 오늘 어제 지금 골드 실버 시장에서 비트코인 시장에서 7조 원 정도, 7조 달러라 그러죠. 굉장히 큰 금액이 지금 골드 실버로 넘어갔다라고 보도가 됐어요. 예. 코인데스크라는 이 부분에서 보도가 됐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 어떤 유수의 이런 이 보도를 통해서 골드 실버 시장 쪽으로 큰 자금이 움직여 왔다. 예. 특히 실버 시장에 그런 이제 부분이 저 나름대로는 그런 이제 예측 가능하고 나름의 이제 정보가 오는 곳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도 방송할 때 그랬죠. 만에 하나 예방주사를 줍니다라고 그 말씀 분명히 들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세력부터 조정이 온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우리는 상승과 하락의 양방향의 구조를 우리는 항상 시장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주말장에 그렇게 오르고 뭐 빵빠레 불고 춤추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저는 반대의 방향을 좀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골드는 지금 정상적인 페이스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머리 올라면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는 아니다. 분명하게 월화수를 지켜보자라고 했죠. 특히 월화를 지켜보고 나서 대응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다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특히 우리 회원들만 들으라 했는데 구독 있죠. 그날 시청한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런 이제 부분이니까 이 정도만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요. 지금 이제 내년 시장을 우리가 예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골드 방향성입니다. 그러면 골드와 이 달러와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뭐 대체적으로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하면,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으로 정착하는 과정에 골드가 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달러가 기축통화로 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달러는 1971년 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 1971년 이전에는 골드, 실버가 묶여 있었어요. 같이 움직였습니다. 같이. 그런데 1971년도에 소위 근본위주의를 폐기를 시켰죠. 폐지를 했죠. 그러면서 골드와 실버는 떨어지고 반대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달러가 지금 무역 분쟁이라든지 모든 그 베이스 밑에는 이 달러 기득권 헤게모니 문제입니다. 예. 그럼 달러 이 헤게모니가 언제 흔들렸느냐? 2008년 미국 금융 사태 때문에 헤게모니가 이 기득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달러 기축통화의 환경에 대한 변화가 엄청나게 와버린 겁니다. 자, 앞전에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이 2008년도에 브로만 사태로 불거진 미국의 은행의 완전 부도 사태가 나면서, 사실 미국이 부도 났어요. 2008년도에. 그때 딱 부도가 나서 보니까 달러가 50%는 해외에 있고 50%는 국내에 있기 때문에 그 50%의 리스크를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가 나누어졌죠. 그러면서 달러 기축통화의 환경이 변화가 확 와버린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지금 세계 기축통화로 자리 잡을 때에 이제 그 골드와 달러가 어떤 역할이 되느냐. 지금 이 달러를 1971년 전에는 이 기축통화로 자리 잡게끔 하게 된 부분이 금입니다. 골드입니다. 즉 종이돈의 달러 1달러를 이 금으로서 그걸 갖다가 같이 증명을 해준 겁니다. 1온스를 놓고 35달러를 발행한 거예요. 예.
금이 없었으면 이걸 미국 달러를 안 믿었겠죠. 예. 그러고 난 이후에 세계 기축통화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는데 더 이제 공고히하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쪽에서 석유를 살라고 하면 달러로 들고 와라 이리 된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 그 과정에 금, 골드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골드와 달러는 이게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가 이제 완전히 떨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뭐 완전히 반대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제가 조금 쉽게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거 이상한 얘기 조금 약을 쳤는데, 자, 71년 이전과 이후의 달러, 예, 이전과 이후의 달러와 골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71년 이전에 이 달러와 골드는 금보이주의를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움직였습니다. 예. 71년 이후에 금보이주의를 폐지를 시켰죠. 그러면서 신용평가주로 이렇게 갔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71년 이전에는 부부였어요. 71년부터는 뭐냐? 이혼을 했습니다. 예. 뭐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71년 이전에는 같이 움직였다가 막 개판 싸우고 이혼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서로 반대해서 니 죽고 내 살자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각각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71년부터는. 그러면서 그 어떤 부분들이 쭉 이 미국은 돈을 찍어 가지고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지 않습니까? 그 리스크가 모여 가지고 2008년도에 금융사태가 떨어진 겁니다. 금융사태가 터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헤게모니가 균열, 즉 미국의 달러의 기득권이 균열 가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뭐냐? 브릭스 외교 경제 단체입니다. 브릭스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 달러의 반대 세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냐? 2008년도 금융사태 발생 이후에 미국의 달러 헤게모니 이 기득권이 흔들리면서 브릭스는 경제 외교 협력 기구예요. 지금 정회원이 11개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이란, 인도네시아,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이 아프리카의 이제 대국 에티오피아, 그다음 아랍에미레이트. 지금 석유를 달러로 결제하라 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거기에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이 경제외교협력기구에서 이 정회원국 11개국, 준회원국, 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나라 10개국, 21개국입니다. 그래서 이 브릭스 이 협력기구에 가입한 회원은 무역을 할 때에 위안화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얼마만큼 흔들려 버린 겁니까? 그 중심 국가가 중국인데, 보통 뭐 에디오피아라든지 뭐 그 밑에 이제 이 부회원국, 그러니까 준회원국, 뭐 볼리비아, 쿠바,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태국, 우간다, 뭐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이게 다 중국의 1대1로 정책에서 자금을 투입해 준 나라들 아닙니까? 자, 여기에 교육을 하는데 위안화를 결제를 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사우디아라비아, 뭐 브라질, 러시아, 뭐 중국, 이 움직이는 이 외환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지금 봐보면 뭐 전체 세계 그 이 공장이라는 중국, 베트남,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뭐 이런 쪽의 교육이 상당히 많죠. 그게 위안화로 결제를 하면서 달러가 엄청난 균열을 봐버린 케이스다. 즉 달러의 헤게모니, 기득권이 완전히 흔들려 버린 거다. 그래서 바로 그냥 트럼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뭐 그 하루 아침에 된 것도 아니지만
쭉 모임을 하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벌어지고 러시아를 경제 제재를 하고 하니까 지금 이 브릭스 국가에 관련된 이 브릭스 협력기구, 경제 외교 협력기구에서 지금 다 지금 석유도 팔고 거기에 관련된 뭐 봐보세요. 러시아 기름 많이 사는데 중국, 인도 뭐 이런 데서 다 지금 그 이 러시아 이 석유 사지 않습니까? 저렴하게.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 중국 뭐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이런 쪽은 교역량이 크단 말이죠. 이걸 그냥 달러라든가 싹 뺏겨버린 거죠. 이 교육국 이 11개국 안에 들어있는 이 나라끼리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외환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트럼프 2기에서 계속 관세를 가지고 이 중국을 때린 거죠. 예.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 달러가 굉장히 큰 균열이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달러와 지금 이 골드는 70년 이전에는 그 부부 있어요. 예. 예. 부부 일심동체라 했습니다. 그렇게 움직였어요. 지금 반대죠. 지금 반대란 얘기는 내년도에 달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거냐 이걸 어느 정도 알면 골드의 방향성이 나오겠죠. 그걸 오늘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6년도 달러와 골드의 방향성. 자, 내년에 가장 뭐 여러 가지 큰 부분이 유동성이 미국의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내년 시장이죠. 그게 이제 트럼프 2기의 중간평가, 그 다음에 연준 의장의 새로운 이제 교체 시기 이게 맞물려 가지고 금리도 내리고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는 자금을 풀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유동성 시장을 진입한다면 유동성이 이 시장을 진입한다는 얘기는 달러는 약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달러가 빠지면 골드는 강세로 가죠. 네. 그래서 내년에 지금 골드 시장은 4,700에서 5,000 강한 많이 보는 데는 뭐 6,000까지도 보는데 대체적으로 4,700, 800에서 5,000 사이를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보면 더 갈 수 있습니다.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달러가 유동성이 풀리면서 약세로 갈 거다. 달러가 빠진다는 얘기는 골드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동성 시장이 오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죠. 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 이 골드 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이제 대략적으로 지금 구간을 정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1, 4분기에는 유동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1, 4분기에 영향을 줄 부분이 많아요. 첫 번째가 지금 셧다운 부분이죠. 셧다운. 이거는 이미 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1월 달에 협상이 안 되잖아요. 2월 1일부터 바로 셧다운이에요. 그럼 미국은 정말 경제 폭망합니다. 엄청난 데미지가 올 수 있다. 두 번째, 지금 1, 4분기에 미국의 대법원에서 관세 판결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되면 엄청난 혼돈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1, 4분기에는 셧다운과 미국의 관세 대법원 판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요. 2, 4분기에는 이제 연준 의장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유동성을 아마 갈 겁니다. 그런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을 어쨌든 행정부에서 자금부터 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3, 4분기는 그거 어떻게 되느냐. 자, 3, 4분기가 7, 8이잖아요. 7, 8군데 이제 연준 그 의장이 교체가 되고 난 이후에 금융 정책 방향이 올해도 그랬죠. 올해도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지금 이제 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완전히 이 인플레이션을 제1 관리 금리를 결정하는데
제1로 봤으면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지금 노동시장에 실업률을 보고 가겠다라고 해서 정책 방향이 싹 바뀌면서 골드 실버 시장이 확 바뀌어 버렸죠. 저는 내년에 이 신인 그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정책의 어떤 방향을 지시하느냐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거고 달러에도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4분기에 들어가면 11월 달에 트럼프 2기 중간평가가 나오잖아요.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또 시장에 파고가 올 가능성이 많다. 자,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중간평가에서 이겼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가겠지만, 만약에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엄청난 혼란이 온다라는 얘기는 골드 시장에 엄청난 호재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금리를 내리면서 유동성을 풀 것이고, 유동성을 풀 때마다 금리를 인하를 하고 유동성 풀 때마다 골드 실버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올 거다. 그리고 유동성 이후에는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달러는 하락세가 될 것이고 골드는 상승세가 갈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강해지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따라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몰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보면 내년에 2026년도는 골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4,700에서 5,000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간다고 보고, 그 이상 더 갈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지금 워낙 골드 실버가 지금 이제 많이 상승을 했고, 달러와 대비를 해보면 더 상승할 수도 있는 여지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적당하게 뭐 그 관계, 미국에서 유동성을 적당히 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잘 잡아가고 뭐 이렇게 된다면,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이러면 오히려 안전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죠. 그 반대 부분도 분명히 있다. 예, 이렇게 판단하시고 내년에 그 이 골드 실버 투자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짤 때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골드와 달러에 관련된, 뭐 사실은 이걸 알면 거의 뭐 8, 90%를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 외에는 이제 뭐 이 미국의 경제 상황이나 지표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시장에 영향을 주겠지만, 좀 내년을 장기적으로 길게 본다면 유동성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 올 것이고, 유동성이 강한 시장이 온다는 얘기는 달러는 약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아차하는 순간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확 쏠릴 가능성이 많다. 예, 이런 어떤 이 구조를 가지고 내년에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짤 때에 여기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내일은 뭐 여기에 조금 더 이제 뭐 달러의 이제 부분을 가지고 달러와 골드의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내일은 이제 실버와 관련된 부분을 좀 또 조금 더 내년을 보고 길게 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 오전과 오후에 데일리의 시황을 분석을 해서 이게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뭐 매일 뭐 차트 안내합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이 쌓여서 일주일 시세가 되고, 그게 쌓여서 한 달 시세가 되고, 그게 쌓여서 1분기 시세가 되고, 그게 쌓여서 1년 시세가 됩니다. 사실 저도 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예측적인 부분을 그렇게 방송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로 지금 타켓이 아니라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매일 시황을 분석해서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매일 이제 방송을 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뭐 시장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걸 매일 그분들한테 이 시황을 분석해 가지고 하라면 못합니다. 예. 시장이 어느 방향을 흐를지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0년 넘게 계속 이 시장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제처럼 10% 이상이 상승했을 때 분명히 그거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닙니다. 예. 어떤 투기 자금이 들어왔던 뭐 세력 자금이 들어왔던, 그래서 그 정도 10% 이상 밀어 올릴 정도면 투기 자금만 가지고는 못 올립니다. 세력 자금이 붙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2022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예. 그렇지만 그 친구들은 3개월 만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금처럼 이런 시장이었으면 엄청나게 상승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과 지금 상황 완전히 틀리다. 지금은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항상 세력들은 뭐 그냥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이 자금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거리가 있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는 이해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026년도 골드 실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측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골드의 방향, 예, 골드의 방향성을 가지고 골드 실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골드 실버 방향도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내년에 포트폴리오 짜실 때에 충분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고, 이 포트폴리오 만들었는데 이 조금 급하게 만들어서 오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내년에 포트폴리오 짜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2025년 12월 28일 2026년 골드 실버 시장 예측 시리즈 1탄이었습니다. 예.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월화수 바짝 긴장하셔야 됩니다. 예.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